하루하루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가 그려놓은 큰 그림 안에 이것들이 작은 조각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되게 뿌듯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안녕, 스튜디오샤의 민구야. 오늘은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막막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어떤 루틴으로 삶을 살았는지 그런 걸 좀 소개해 주려고 왔어. 먼저 고3 여름방학 기준으로는 아침 6시에 일어나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이제 맨날 6시에 일어나는 건 어려우니까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는 무조건 일어나려고 했어. 7시까지는 무조건 학교나 독서실에 가서 공부할 준비를 했고, 7시부터 10시까지는 국어를 3시간 동안 공부를 했어. 근데 이때는 이제 인강을 듣는 게 아니라 문학이랑 비문학 섞여 있는 교재나 주간지를 풀면서 좀 완전 집중해 있는 상태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이때 이후로는 10시부터 12시 정도까지 2시간 동안 수학 모의고사를 풀고 약간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었어. 뭐 학원을 가거나 이 스케줄을 지키지 못하는 날이 아닌 한은 거의 매일매일 수학 모의고사 1개씩은 풀려고 노력을 했었어. 밥을 먹고 1시부터 2시 반까지는 과탐 모의고사를 한 세트씩 받고, 시간이 좀 뜰 때는 2세트를 보기도 했었어. 2시 반부터 10시까지는 내가 정해놓은 플래너에 따라서 공부를 했는데, 나는 한 달 단위로 플래너를 짰고, 이렇게 한 달 단위로 플래너를 짜면 하루하루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가 그려놓은 큰 그림 안에 이것들이 작은 조각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되게 뿌듯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지, 각 과목의 밸런스는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큰 단위에서 바라볼 수 있고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 플래너를 처음에 어떻게 짰냐면, 일단 내가 한 달 동안 할 공부 아니면 갖고 있는 자료, 그걸 다 꺼내놨어. 자료들이 각각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그걸 좀 예측을 했어. 이 수학 문제집은 좀 적당한 난이도니까 한 문제에 한 6분 정도 걸리겠다, 평균. 100문제니까 600분이 걸린다. 그러고 이 자료들을 우선순위가 높은 거부터 뭐 언제 풀어야겠다, 이런 거를 해놓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맞게 이번 달에는 뭐부터 풀겠다, 이렇게 해야 될 교재들에 대한 정리가 끝나면 내가 몇 시간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왔어.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하루하루 스케줄을 보면서 이날에는 제대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12시간, 13시간 이렇게 측정하고, 뭐 학원을 가는 날에는 좀 적게 6시간 이렇게 측정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때 무리하게 시간 잡는 게 아니라 항상 계속 집중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조금 집중이 풀릴 때, 아니면 뭐 번아웃이 와서 하루를 날릴 수도 있고,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무리하게 잡지 않고 조금 현실적으로 시간을 잡았던 것 같아. 한 달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총 공부 시간이 나오겠지. 뭐 200 몇십 시간 정도. 국어, 수학, 과탐 이렇게 4과목에 이 시간을 분배를 했어. 그래서 국어를 60시간 하겠다, 수학을 100시간 하겠다, 이번 달에는 과탐이 좀 약한 것 같으니까 과탐에 좀 시간을 많이 썼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 분배를 했어. 그 다음에 아까 쌓아놓은 교재들을 보면서 국어를 60시간 하면 이거 끝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렇게 3권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할 공부들을 정했으면 그걸 다시 30일로 나눠서 하루에 얼마씩 공부를 할지, 뭐 몇 페이지씩 공부를 하겠다. 뭐 수학이 100시간이면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6일 2시간씩 풀고 그게 4주 걸리니까 그게 48시간이다. 그럼 100시간에서 48시간 빼고 남은 50시간 동안 교재 A는 조금 어려우니까 이번 달에 킬러 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에 30시간을 쓰고, 이것만 풀기는 좀 그러니까 약간 쉬운 교재, 여기는 10시간을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교재를 고른 다음에 이거를 하루에 몇 개씩 할지 다시,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해야 되는 공부가 나오겠지. 그걸 다시 플래너에 옮겨 적어서 한 달치 플래너를 미리 다 쓰고 공부를 시작했다고 보면 돼. 정해진 날짜에 목표했던 것들이 끝났는지 확인을 하고, 이번 한 달 동안 잡았던 스케줄이 좀 빡빡했는지 아니면 좀 널널했는지 그걸 반영해서 다음 달에 계획을 할 때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시간을 잡는다든지 조금 더 공부량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플래너를 짤 때 한 달에 뭐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풀로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날을 책정을 해놨었어. 풀 모의고사를 너무 많이 보면 체력적으로 엄청 힘들거든. 그래서 너무 많이 보는 게 아니라 한 2주일에 한 번 정도, 3주일에 한 번 정도만 풀 모의고사를 보려고 노력을 했었어. 이 계획이 무조건 뭐 8월 1일 날 시작해서 8월 30일 날 끝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12일에 시작해서 다음 달 13일까지 한다, 아니면 꼭 한 달짜리 계획이 아니어도 3주 단위로 계획을 짜서 유동적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 같고, 이 계획이 사실 항상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 3주짜리 계획이 망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새로 지금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계획을 짜고, 이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계획을 짰던 것 같아. 그렇다고 이게 계획을 계속 엎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망했다 하면 새로 계획을 짜서 하면 된다는 말이야. 학기 기준으로는 고3 2학기 내신이 다 끝난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 30분 늦게 일어나서 6시 반부터 7시까지 일어나려고 했고, 7시 반까지 학교에 갔어. 그래서 7시 반부터 4시 반까지는 학교에서 이제 자습을 할 수도 있고 수업을 할 수도 있는데, 자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막 친구들이 있고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 그때는 국어를 뒤로 밀고 수학이나 과학처럼 집중이 끊겨도 괜찮은 공부들을 위주로 했어. 자습이 가능한 시간이 있으면 약간 30분짜리 과탐 모의고사는 풀 수 있으니까 과탐 모의고사를 끊어서 많이 풀었고, 이동 수업 없을 때나 넓게 시간이 있는 타임은 수학 모의고사를 풀기도 했었어. 4시 반에 끝나면
저녁을 좀 일찍 먹고 5시 반에서 6시 정도에 독서실에 도착을 하고 그때 바로 국어를 풀면 졸리더라고.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한 30분 정도 과탐 빅킬러 같은 걸 풀면서 좀 뇌를 깨우려고 노력을 했고 6시나 6시 반부터 한 2시간 정도 국어를 공부를 했었지. 이때도 역시 국어 문학, 비문학 위주로 풀었고 학기 중에도 플래너를 세워서 이때 시간에 어떤 공부를 할지를 계획을 했었어. 10시쯤에는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잘 준비를 했고 11시부터 6시까지 7시간 자려고 노력을 했었어. 왜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10시간 공부를 하는 것보다 완전히 집중된 상태에서 3시간 공부하는 게 더 효율이 좋았어가지고 잠을 줄이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잠은 충분하게 자고 나에게 할당된 아침 공부 시간을 완벽한 효율로 공부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 학교를 안 가는 주말에는 만약에 학원을 안 가는 날이면 방학이랑 똑같이 10시간 정도 시간을 잡아서 플래너를 세워서 공부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오늘 나의 공부 루틴을 소개해봤는데 이제 새학기 시작되면서 수시 원서 쓰는 사람들도 막 정신 없을 테고 정시 공부하는 사람들도 되게 깨져서 불안해하고 있는 학생이 많을 것 같은데 각자 자신의 생활에 맞춰서 자기만의 루틴을 짜서 수능 때까지 잘 완주하면 좋을 것 같아. 화이팅! 오늘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안녕!